자, 23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문학 파트고요. 26에서 28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26에서 2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윤우명의 하얀 배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29를 호소하고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접근할 때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것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음에 지문을 보는 게 좋아요. 자, 26번 문제는 이제 읽어가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27번 포인트 문제 A, B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애들. 그럴 때는 A 보고서 먼저 쭉 1번부터 5번까지 제껴준 다음에 B 부분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문학 지문은 항상 이렇게 박스 형태로 줍니다.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해설 기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자, 그럼 박스부터 볼게요. 이 작품에서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뭐다? 하얀 배란 얘기죠.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뭐다?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하얀 배로 표현된다. 나는 하얀 배, 자, 이게 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인칭이란 얘기죠. 나는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 루다를 연결지어 이해하면서 루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에 주목한다. 언어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뽑아갈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다고요? 하얀 배, 그 다음에 1인칭,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갈 수 있겠다. 자, 그럼 소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취재차 중앙아시아로 향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한다.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유다를 만나길 희망한다. 알마트에 도착한 나는 인근 유스토피아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유다가 이시크로스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자, 그래서 소설이고 1인칭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관찰자고, 자기 이야기면 주인공 시점이 되겠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다. 그는 드물게도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 동포 교육원에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자, 소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인물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하일이라는 사람은 우리 동포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한다. 자, 우리가 아까 박스를 봤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제 우리말, 우리 해외 동포, 민족의 정체성,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의 말에 나는 더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키스 말로 이시쿨, 이식은 뜨겁다는 뜻이며 쿨은 호수라고 했다. 또 이시쿨의 물은 위는 민물, 아래는 짠물이며 이에 비교되어 바라시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자, 이시쿨 호수의 어떤 그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위아래. 그리고 키르기스탄 소설가 아이트마우토프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의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작품, 키르기스탄 소설가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 배의 이 하얀 배의 상징이 바로 뭡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되겠죠.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박스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 수성가 슈토름의 소설 이멘호스를 떠올리고도 있었다. 하얀 배라. 자, 문맥을 파악하는 게 있었죠?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26의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이시크로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고 있음이 드러나죠. 네. 이시크로스를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다음 문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번 1번 맞는 설명. 다음,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이나 미하일 누구게할 것 없이 그곳까지 가볼 수 없느냐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를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부럽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하일에 의하면 알마타에서 호수까지는 직선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산맥에 가로막혀 있어서 서남쪽 고깃길이 뚫린 곳을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인물은 이시크로스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멀어. 조금 이제 미하일은 조금 난감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거길 가봤으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었을까요? 나는 한글 선생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자, 니은 26의 2번. 이시크로스에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다시 질문. 내 말은 미하일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자고 말했다. 알마타로 가서 차편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이었다. 우슈토베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다른 것은 그러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 내동층이 벌였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지 흔적을 보았다. 오늘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 학교도 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 산속의 호수를 향해 가게 된 것이었다. 디귿 26의 3.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그렇죠? 원래 이시크로스는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미하일로부터 그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고자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중략이 되어 있잖아요. 중략되어 있으면 끊고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한 1, 2초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하일로부터 이시크로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얀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이에요.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 나무와 주다나무와 미르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 일이다.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누르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자, 그러면 리을 그 꼬리표를 흔들었다. 이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리을입니다. 이시크로 호수만을 생각하면 달려왔던 것을 반성하는 마음 아니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 일이다. 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시크로 호수를 보고서 반성한다기보다는 뭔가 서울에 일이 있어. 그게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있죠. 우선 26의 답은 4번을 꼽아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었다.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류다.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 축대를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러시아 말이 오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박스하고 연결되죠? 박스는 아까 뭐라고 됐어요? 어떤 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말로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말입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자, 요거는요, 전체적으로 앞부분이 좀 잘려있는 부분이긴 한데, 민지 좀 더 첨가를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을 보면은 한국을 그리면 말 배운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글을 쓰는데 거기에 안녕하십니까? 이 말 우리 민족의 말입니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생각해서 류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은 우리 민족의 말입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나는 엉겹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자, 미음 부분 확인. 놀라움에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도 맞죠? 자, 그래서 26번에 아닌 것은 4번. 그러니까 이건 아마 서울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한 거죠. 다시 질문입니다. 자, 27번의 A 부분이 되겠죠?
계양개비 꽃밭이 수렁거리고 의인하네요. 의인. 숲속의 들고양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자막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 바람이 있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자, 이거 다 뭡니까? 상상 장면이지, 그치? 상상하고 있어요. 즉, 누가? 류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뚜렷한 우리말을 얘기했을 때 뭔가 머릿속에 어떤 그 풍경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생각되었다. 예, 상상 장면이 되겠네요. 27번. A는 상상적 종면을 활용하여, 그렇죠? 자, 이렇게 A를 우선 쭉 훑어주는 겁니다. 2번, A는 내적 독백을 활용한 내적 독백인가? A는 전에 들은 이야기 아니고, A는 외부 세계를 묘사해, 외부 세계가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요. 5번, A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시했다. 아니네.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게. 1번하고 2번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질문입니다.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 눈 덮듯 쓰러지는 듯 싶었다. 건너편의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하얀 배의 상징이 있죠.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한다. 그러니까 고국을 그리워하는 어떤 해외 동포들의 고려인들의 마음이 하얀 배로 표현됩니다. 다시 질문.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아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을 받았다. 키르기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서 호수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뭐가요? 물에 비치던 하얀 만년설의 산봉우리. 그러니까 물에 비친 모습이니까 그것을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 이렇게 표현했네.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자, 이렇게 입속으로 안녕하십니까 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동포애를 느낀 거죠. 어떤 같은 동포로서의 동포애 또는 뭐 동질성 이런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7번에서 우리가 1, 2번만 확인하면 되죠. B. 과거 회상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B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인물의 대리 완성. 이건 당연히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B는 과거 회상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 상황을 드러낸다. 그렇지? 예, 그 류다를 만났을 때 모습을 회상하면서 저 자신의 그 받았던 감동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만 남았네요. 자, 호수 밑에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나가 지향하는 곳 땡. 내가 아니라 소설 속의 소년과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이 고려인들, 그쵸? 조국을 그리워하는 고려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아닙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미하엘이 우리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일치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광해 파놓은 갈대 운막집 흔적은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겪었던 시련을 증명하는 것. 나는 류다의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서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내고 있고 나는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꿈꾸는 류다와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소년의 연관. 그렇죠? 따라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우명 하얀배 26에서 28번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